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8. 수요 곡선과 수요 탄력성.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먼저 수요 곡선에 대해 살펴보고 수요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수요량은 예산 제약 하에서 각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모두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전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수요량을 결정할 땐 기본적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 및 다른 재화의 가격, 그리고 자신의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4번째 시간에 학습했던 것처럼 수요량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해당 재화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그리고 소비자의 소득 등이 있다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우하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를 효용 극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은 다른 재화에 비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용 극대화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재화의 수요량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가격이 내린 재화의 수요량을 늘려가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해당 재화의 한계 효용이 감소하면서 모든 재화에 대한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수요량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효용 극대화 조건이 다시 성립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효용 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야 하므로 수요 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게 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탱탱볼을 튕겨보면 탱탱볼이 이름처럼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탱탱볼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수요량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즉 가격 변화라는 충격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의 정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를 탄력성이라고 불리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 탄력성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1,000원 올라갈 때 쌀의 수요량은 한 단위 줄지만 사과의 수요량은 2단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격 변화에 대해 사과 수요가 쌀의 수요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측정 단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쌀은 한 단위가 1kg이고 사과는 1개라면 쌀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가격 수준도 문제가 됩니다. 단위 가격이 10만 원에서 1,000원 올라간 것과 2,000원에서 3,000원이 된 것은 전혀 다른 가격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정 단위나 가격 수준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는 탄력성 계산 방법이 요구됩니다. 수요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격의 변화 비율을 분모해 놓고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분자해 놓고 구한 값입니다.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변화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가격 수준의 차이와 측정 단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다양한 재화들 간의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비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의 법칙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양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계산된 수식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양수로 환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2% 오를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4% 떨어졌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입니다. 이는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2%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재화의 수요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탄력성은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가격 탄력성의 종류를 살펴보세요.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총 지출 또는 판매업자의 총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과 수요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음의 관계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액이 늘어나는 효과와 수요량 감소로 소비자 지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상반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면 한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이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지 혹은 줄어들지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총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인 것입니다. 어떤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따져보면 이 재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의 감소율은 가격 상승률보다 큽니다. 즉, 가격이 조금 올라도 수요량은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총 지출은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감소합니다. 반면 가격이 내릴 때는 수요량의 증가율이 가격의 하락률보다 더 커서 지출액은 종전보다 증가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경우 수요량은 가격이 오른 비율보다 덜 감소하므로 소비자의 총 지출은 증가합니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수요량의 증가가 가격이 내린 비율에 못 미치므로 소비자의 지출액은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경우엔 소비자의 총 지출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경우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출액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에 대해 그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느니의 경우 책 가격에 관계없이 매달 책을 구입하는데 2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시다. 즉, 책이 10% 비싸지는 경우 하느니는 수요량, 즉 책 구입량을 가격 상승 비율과 동일하게 10% 줄이고 책의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을 10% 늘립니다. 이 경우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이 항상 동일해서 수요 탄력성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 사이의 관계는 개별 소비자에게는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시장 전체의 경우 탄력성은 시장 수요의 탄력성이고 소비자 전체의 지출액은 전체 기업의 수입과 같습니다. 시장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내릴 때 시장 수요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므로 모든 가격의 총 지출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의 총 수입도 커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들은 가격을 싸게 해 많이 파는 박리 다매를 통해 수입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